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오세훈 때리기. 누가 왜 때리는 걸까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주요 인물, 바로 김민석 총리입니다. 자,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발벗고 나서면서 사전 선거 운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민석 총리의 모습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이게 종묘에서 보는 그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배파도가 그게 하는데 불편할 정도인가요? 배에서의 그 문제가 됐던 건 어떤 거예요? 안전도에 있어서는 예방적 점검을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상이 없습니다. 가만히 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 관련 이슈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지적인데 왜 그런 걸까요? 신문 함께 살펴보시죠. 중앙일보,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자, 항로를 벗어난 한강버스 사고가 지난 주말 토요일에 저녁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승객께 불편 끼쳐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재발 방지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구간은 당분간 운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이슈가 벌어질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다라는 지적입니다. 종묘에 이어서 한강버스까지 김 총리가 오세훈과 또 대립각을 세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왜? 물론 국무총리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걸까요? 자,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언론의 지적이 맞죠. 종묘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종묘 따라가고 한강 문제 생기니까 한강 따라가고 네. 지금 열심히 오세훈 팔로워로 오세훈 저격을 하고 있는 의도는 언론이 지적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다? 그렇죠. 이제 뭐 6월이니까요. 내년 6월이니까 연말 연시 지나고 나면 바로 공천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 민주당 경우에 넓게 봐서 야권의 경우에 후보는 좀 즐비합니다. 그중에 물론 유력한 분이 있지만은 그분들과 오세훈 시장을 붙여놨을 때 뭔가 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김민석 총리는 언제든지 참전할 지금 준비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허. 그렇게 따지면은 비서실장, 강 비서실장하고 이 김 총리는 항상 뛰어들 자세를 지금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슈만 생기면 네. 오세훈 뭔가 하여튼 오세훈에 대해서 네. 뭔가 있으면은 참전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요. 지금 근데 오세훈 시장은 뭐 자꾸 실수를 하기는 해요. 뭘 좀 잘 못하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이상하게 여론조사는 또 뭐 그럴듯하게 또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사태, 이 상태는 당분간 지속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 이슈와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어허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 10일에 종묘 방문했습니다. 뭐 고층 건물 세우고 종묘를 다시 재개발하겠다. 종묘가 재개발이 아니라 그 세운상가 재개발하겠다라는 얘기에 발끈해서 고층 건물 올라오면 숨턱 막히는 것이다라는 입장 현장에 직접 와서 냈습니다. 그리고 14일 한강 선착장 가서 안전 점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고 15일 날 토요일 날 저녁에 한강버스가 멈춤 사고가 발생하자 어제 서울시의 총리 입장에서 서울시의 안전 점검 특별히 하라 특별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이슈가 벌어질 때마다 참전하고 있는 지금 김민석 총리의 모습입니다. 저걸 두고 김기현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그래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행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총리 신분 아니냐. 그러니까 사전 선거 운동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선거 개입하려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땐 좀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라고 한다면 지금
집권 여당 수적 다수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출범한 지 한 5개월도 되지 않은 정부의 2인자라고 한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본인의 어떤 인지도와 지지율을 올리려고 한다. 안타깝고 저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서무총리 아닌가. 서무총리. 서울의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서울 저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서무총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11호 부동산 대책 네. 발표를 했는데 오늘이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안타깝게도 정부의 어떤 의도와 달리 강남 3구의 집값은 오르고요. 나머지 일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분하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가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알겠습니다. 않고 오세훈 시장을 저격하는 그런 자리를 따라가는데 정작 오세훈 시장이 공개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종묘 관련해서도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종묘 앞에 세운 상가를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차분하게 종묘를 지키면서 서울 도심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윈윈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역사와 미래를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정치적으로 뭐 숨이 막힌다, 기가 죽는다 이런 감성적인 언어로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만 던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상 오세훈 시장 저격수로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선거 개입이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총리 업무에나 집중해라라는 직격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한강버스와 같은 이런 정책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파악을 하고 점검을 해서 개선안을 내는 것이 국민들의 생활에 좀 더 보탬이 되는 그런 정상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만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것을 김민석 총리가 다니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거 개입의 유사한 그런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총리의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김민석 총리, 오세훈 시장 과연 어떤 속사정들이 있을까요? 정말 지방선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까요?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주 나온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세훈 24.3, 김민석 11.8, 나경원 11.6, 정원호 성동구청장 11.2, 박주민 의원 10.2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민주당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인 거죠. 너도 나도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민 의원 포함해서 서영교 의원, 전현희 의원 너무나 많죠. 그러나 뾰족한 지지율 상승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비 후보,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그 예비 후보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시민 한 명이 또는 시민 몇 명이라도 다치거나 죽어야 멈출 겁니까? 이런 서울시의 안전 문제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지 못한 태도, 불감증에 가까운 태도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에서 충돌하는 일이 도대체 몇 번째냐. 오세훈 시장의 대국민 사죄와 즉각적인 시장직 사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한강버스의 안전 문제를 과장하여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고 불필요하게 시민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조금 전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세훈 시장이 이런저런 어떤 그 실수들을 또 사고들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조홍천 의원님 지금 김민석 총리
뿐만 아니라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뭐 등등등 총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네. 예. 난공불락처럼 보여지는데 뭐 저 종묘 앞에 그 재개발, 네. 그다음 한강버스는 지금 벌써 사고 난 게 몇 번째예요? 뭐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2번 정도로 뭐 기억됩니다. 조금 다니다 네. 말고 뭐 또 덜커덕 네, 네. 거리니까 좋은 아이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선거란 거는 뭐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니까 네. 어떻게 하면 오세훈 현 시장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것 중에 하나의 그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명확한 것은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네. 자기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잘 안 보여준 것 같고요. 특히 총리는 헌법에 보면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돼 있어요. 주된 업무가 통합 조정입니다. 네. 행정각부의 이견이 있을 때 그걸 통합하고 조정해가지고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특정 지자체 시정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그 개입을 이때까지는 안 해왔어요. 저희 조금 이상해요. 네. 왜 서울시 업무에 자꾸 개입하나. 이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뛰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보다는 오히려 개딸 등 그 강성 지지층한테 저 잘하네, 오세훈 잘 때리네 라는 평가를 받아가지고 내년 여름에 있을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노린 거 아니냐. 저렇게 해서 서울시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응천 의원님의 또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해석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지난달 저희 TV조선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퇴근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잠실적으로 퇴근하는 증권가 근무하던 분이 오늘은 좀 강바람 쐬면서 스트레스 풀고 가고 싶다. 이게 가능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대중교통이 되느냐. 출근할 때 바빠 죽겠는데 누가 그걸 타느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이 가능한 건데요. 한 6개월 기다려 보시죠. 이용 패턴이 정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평판이 형성이 될 거라고. 전 세계 어느 강이 이렇게 배가 없는 강이 있습니까? 자, 지금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차라리 잘 됐어. 이렇게 공격해주면 이름 자주 거론되고 오히려 인지도 더 올라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더 유리해질 수도 있지 않겠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글쎄요, 뭐 그런 분석들은 정말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뭐 만약에 출마를 계속한다라고 한다면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뭐 지지율이나 이런 데는 반영되지 않겠나라는 판단도 됩니다. 다만 지금 한강버스 멈춤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천만다행이지만 그래도 그 시민들이 그 안에서 불안에 떨었을 것을 생각해본다면 사실상 정부 여당이 보기엔 엄중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당연히 총리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저는 챙겨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저 어떤 정치적으로 연결하거나 뭐 선거에만 바로 연결해서 이것을 꼬집을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특히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불안한 지점이 많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